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강유범입니다. 여러분, 혹시 밥만 먹으면 눈이 무겁게 감기고 다리가 저리거나 손끝이 찌릿한 경험 있으신가요? 약을 꾸준히 먹어도 수치는 그대로고 병원에서는 이젠 인슐린 주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라는 말만 돌아올 때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느낌 너무나 익숙하시죠? 저 역시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진료하며 그 절망의 순간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서도 손을 놓았던 한 분이 단돈 500원짜리 편의점 음식 하나로 16년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약도 특별한 치료도 아닌 누구나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그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부드럽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보신다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병원에서도 한때 손을 놓을 만큼 복잡하고 지친 당뇨의 일상이 편의점에서 산 500원짜리의 작고 소박한 음식 하나로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문을 연다. 꾸밈이나 과장이 아닌 우리 곁에 평범한 삶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다. 나는 78살의 현역 내과 전문의 강유범으로 서울 종로구에서 50년 가까이 진료 현장을 지켜오며 수천 명의 당뇨 환자와 함께 울고 웃었다. 언제나 마음에 걸린 질문은 단 하나였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덜 아프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리듬을 지키면서 혈당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 글은 그 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단순하고 실행 가능한 대답을 꺼내 보이기 위한 서두다. 병원에서도 조절이 어려워 보였던 한 사람이 일상의 한 구석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통해 삶의 균형을 되찾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기록한다. 부담스러운 의료비에 지쳐있는 이들, 식사만 하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이들, 밤만 되면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친 이들까지도 낯설지 않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복잡한 의학 용어는 삶의 언어로 번역해 보여줄 것이다. 거창한 결심이나 값비싼 도구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습관 하나가 왜 효과를 내는지 그 원리를 나침반 삼아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은 현실성이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극적인 성공담을 전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내일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려는 시도다. 책에서도 병원에서도 좀처럼 자세히 다루지 않는 작은 루틴의 의미를 생활의 맥락 속에서 해부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풀어낼 것이다.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 여정은 병명이 아닌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숫자와 지표는 도구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하루의 컨디션과 삶의 자율성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병원도 포기했던 오랜 세월의 당뇨가 어떻게 일상의 작은 선택 하나로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왜 당신의 내일에도 통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보여주겠다. 이 첫 장은 독자에게 한 가지를 부탁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단단한 원리 하나를 따라 작은 습관부터 붙잡아보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만날 주인공의 일상처럼 당신의 혈당 곡선과 하루의 무게도 서서히 달라질 수 있다. 박정순 할머니의 당뇨와의 싸움은 단순히 병이 아니라 삶 전체의 무게였다. 82의 나이에 접어든 그는 경기도 용인에서 홀로 지내며 10여 년이 넘도록 약을 갈아타고 혈당기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하루를 버텼다. 병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다는 의사의 한마디, 조심만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 말에 안심했지만 세월은 그 말의 무게를 잔혹하게 증명해 보였다. 약을 시작하고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늘렸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혈당 수치는 더 높아졌고 식후 피로감이 심해졌다.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쓰러지듯 잠들었고 깨어나면 입이 바싹 말라 있었다. 이유도 모른 채 찾아오는 졸음과 무기력, 다리의 저림은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손끝이 찌릿하고 밤이면 다리가 쑤셔 잠을 설치는 날이 이어졌다. 어느 겨울 화장실로 가다 다리가 풀려 넘어져 병원에 실려간 날 의사는 말초 신경병증입니다. 이건 나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진행을 늦추는 게 최선이에요라고 단정지었다. 그 말은 치료의 종착점처럼 들렸다. 박정순 할머니는 그날 이후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질문은 매일의 한숨이 되었다. 그는 외출할 때마다 당이 떨어질까봐 사탕을 주머니에 넣었고 식사 전에는 혈당기를 먼저 꺼내야 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자신만 따로 식단을 챙겨야 했고 손주가 떡볶이를 먹자며 웃을 때마다 미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밥 한 숟가락에도 죄책감이 따라붙었고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도 수치는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약도 안 듣는 것 같고 이젠 정말 끝인가? 그의 마음속엔 절망이 조금씩 자리 잡았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은 늘 비슷했다. 약을 바꿔봅시다. 운동량을 더 늘려보세요. 조절이 안 되면 인슐린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 말들은 의학적으로는 옳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잔혹했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수치, 점점 약에 의존해야만 하는 몸,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무력감이 겹쳤다. 그는 자신이 병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병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몸보다 마음이었다. 이 병이 내 탓인 것만 같고 잘못된 생활의 대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건 오해였다. 몸이 변한 게 아니라 시대의 환경이 몸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전처럼 많이 걷지 않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며 가공된 탄수화물이 생활의 중심이 된 시대의 박정순 할머니는 단지 환경의 피해자였다. 당뇨는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시대의 속도였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고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아주 사소한 우연이 새로운 길을 열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은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오랜 시간 의사의 말을 듣고 약 봉투를 손에 쥔 채 멍하니 걷던 박정순 할머니는 근처 편의점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진료실에서 들은 마지막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다. 이제는 약으로 조절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병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오래된 벽처럼 단단하게 내려앉았다. 16년 동안 꼬박 약을 챙겨 먹고 혈당이 떨어지면 사탕으로, 오르면 운동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버거웠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이게 끝인가?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다 편의점 문 앞 유리창에 붙은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식사 전에 이거 하나면 혈당 조절 도움. 익숙한 건강 홍보 문구였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시선이 멈췄다. 매일처럼 지나쳤던 문장. 그러나 그날은 다르게 읽혔다. 그는 별 기대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손에 닿은 건 작고 소박한 팩 하나, 무가당 두유였다. 가격표에는 500원. 그래, 뭐 이거라도 해보자. 그 한마디로 시작된 선택은 그의 오랜 절망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식사 전에 두유를 한 팩 마셨다. 사실 기대는 없었다. 이런 건강식품들은 늘 기분만 달래주는 수준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탁을 마주한 그의 몸은 낯선 반응을 보였다. 식후 30분, 언제나처럼 찾아오던 무거운 졸음이 오지 않았다. 2시간 후 혈당을 재보니 예상보다 훨씬 덜 올랐다.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기분 탓인가? 하지만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식사 전에 두유를 한 팩 마시고 혈당을 재보니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늘 180에서 200을 오가던 식후 혈당이 160 언저리에서 멈췄다. 그는 놀라움을 넘어서 의심이 들었다. 혹시 잘못 잰 건 아닐까 싶어 여러 번 재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나흘째 되는 날 그는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나 요즘 밥 먹고 안 졸리네. 그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오랜 세월 쌓인 절망의 틈을 열었다. 그리고 그 틈은 날마다 조금씩 넓어졌다.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어 식사 전 두유를 마신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나누어 혈당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기록이 쌓일수록 변화는 분명했다. 두유를 마신 날엔 식후 혈당이 평균 30 정도 낮았고 손발 저림이 덜했고 밤에는 다리가 덜 쑤셨다. 박정순 할머니는 말없이 웃었다. 그냥 두유 마신 것뿐인데 몸이 말을 듣는 것 같아. 그렇게 무심히 지나쳤던 편의점의 음료 하나가 그의 몸속에서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약도 병원도 아닌 단돈 500원의 작은 선택이 16년의 고통에 첫 균열을 낸 순간이었다. 박정순 할머니의 변화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해졌다.
무가당 두유 한 팩이 그의 혈당 곡선을 바꾸기 시작한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반응 때문이었다. 겉보기의 두유는 그저 콩을 갈아 만든 음료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었다. 첫째로,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단백질은 식사 전에 섭취할 경우 우리 몸속의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한다. 인크레틴은 밥을 먹기 전 인슐린을 미리 준비시키는 신호를 보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한다. 즉, 혈당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천천히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박정순 할머니가 두유를 마신 뒤 졸음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던 이유였다.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이 줄어드니 몸의 피로 반응이 완화된 것이다. 둘째로, 무가당 두유는 설탕이나 당분이 첨가되지 않아 자극이 적다. 당이 들어있는 음료를 공복에 마시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급등하지만 무가당 두유는 오히려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추어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돕는다. 이렇게 되면 밥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이 서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단백질이 인슐린 반응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무가당 성분이 소화 속도를 늦추면서 혈당의 파도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셋째로, 두유의 가장 큰 장점은 실용성이다. 작은 팩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섭취할 수 있고 가격 또한 부담되지 않는다. 병원에서 비싼 영양제를 처방받거나 복잡한 식단을 짜는 대신 500원짜리 두유 하나로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는 점이야말로 현실적인 해법이었다. 이처럼 두유의 단백질은 인슐린의 출발 신호를, 무가당의 특성은 혈당의 완급 조절을 맡는다.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지만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정직한 생리 시스템이다. 식사 전 두유 한 팩은 바로 그 시스템의 리듬을 조용히 조율하는 열쇠가 된 셈이다. 박정순 할머니가 느낀 변화는 단지 주관적 반응이 아니라 인체의 대사 흐름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구조적 리듬을 이용해 스스로 혈당을 다스리는 방식, 그것이 두유 한 팩의 진짜 의미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효과를 더 단단히 만드는 방법이었다. 무가당 두유와 함께 또 다른 식품 하나가 더해질 때 혈당 조절의 공식은 완성된다. 그 다음 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한 조합의 비밀을 밝히는 데 있다. 박정순 할머니는 어느 날 두유를 마신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여기에 뭔가를 더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된 실험이 바로 무가당 두유와 삶은 달걀의 조합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편의점 냉장 코너에서 두유 옆에 놓인 달걀을 보며 문득 떠오른 생각. 단백질이면 달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한 개를 식사 전 15분 전에 함께 섭취하는 습관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단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적으로 반복될수록 그의 몸은 점점 안정되었다. 식후 혈당은 160 이하로 유지되었고 예전처럼 밥만 먹으면 찾아오던 졸음이나 무기력감이 사라졌다. 손끝의 저림도 줄고 밤마다 다리를 붙잡고 쥐어짜던 통증도 완화되었다. 무가당 두유와 달걀이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한 영양의 합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조화였다.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부드럽게 자극했고 달걀의 동물성 단백질은 그 반응을 단단하게 받쳐주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은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추어 식후 탄수화물이 서서히 소화되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그렸다. 즉, 두유가 인슐린의 문을 열어준다면 달걀은 그 문을 천천히 닫아주는 역할을 한 셈이다. 이 단순한 균형이 바로 혈당 안정의 비밀이었다. 이 조합의 위력은 경제성에서도 드러났다. 약값과 병원비로 지출이 늘어날수록 생활은 위축되었지만 두유 한 팩과 달걀 한 개면 하루 1,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혈당 관리가 가능했다. 그 작은 루틴은 할머니에게 약보다 믿음직한 일상의 의식이 되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언제나 자리 잡고 있던 두유와 달걀은 그에게 약통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었다. 식사 전 단 5분의 시간, 두유 한 팩을 마시고 삶은 달걀을 천천히 씹는 그 순간은 더 이상 치료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일상이 되었다. 박정순 할머니는 이를 혈당의 방패막이라고 불렀다. 식사 전에 두유와 달걀이 위를 먼저 채우면 밥이 들어와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다.
그 단순한 순서의 변화가 16년 동안 무너졌던 균형을 다시 세운 것이다. 이 습관은 편의점에서도 집에서도 외출 중에도 언제든 실천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약통을 챙기듯 불안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고 식사 전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한 개라는 간단한 공식만으로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 무가당 두유와 삶은 달걀?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며 혈당 곡선을 완화시키는 최고의 조합이었다. 하나는 속도를 조절하고 다른 하나는 균형을 지탱했다. 이 공식이 완성되면서 박정순 할머니의 몸은 다시 자신만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달라졌고 손끝의 떨림은 줄었으며 식사 후 소파에서 꽈자 떨어지던 오후가 사라졌다. 작은 루틴 하나가 오랜 병의 굴레를 끊어내는 실마리가 되었고 그 단순한 조합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조합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실천해야 하는가였다. 그 답은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인 루틴으로 다듬어진다. 박정순 할머니의 변화가 확실해지자 그는 이 습관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약이 아닌 생활의 일부로 부담 없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는 시간을 정하고 기록을 시작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식사 가운데 어느 때가 가장 적합할까를 고민하던 끝에 점심을 선택했다. 아침은 준비할 여유가 없고 저녁은 활동량이 줄어들어 혈당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안정된 시간대였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기에도 적절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첫 주의 루틴은 간단했다. 점심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한 개를 먹고 식후 1시간과 2시간 뒤에 혈당을 기록하는 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식후 혈당이 150 전후로 안정되었고 오후의 피로감이 줄었다. 예전에는 식사만 하면 졸음이 쏟아졌지만 이제는 집중이 오래 유지되었다. 그는 이 변화를 수치로뿐 아니라 몸으로 느꼈다. 걸음이 가벼워지고 산책 시간이 길어졌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아침에도 같은 루틴을 시도했고 3번째 주에는 저녁까지 확장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3끼 모두 적용하면 오히려 피로감이 쌓이고 의욕이 꺾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가자. 그의 방법은 단순했다. 첫째, 두유와 달걀은 반드시 식사 15분 전에 섭취한다. 이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이유는 단백질이 인크레틴 호르몬을 자극하고 달걀의 지방이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15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양은 일정하게 유지한다. 무가당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한 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 번째, 간을 하지 않는다. 달걀에 소금을 뿌리면 나트륨이 인슐린 반응을 방해할 수 있고 두유는 반드시 무가당이어야 한다. 달콤한 맛의 제품들은 대부분 설탕이 들어있어 오히려 혈당을 높인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대에 혈당을 기록하면서 그래프를 그렸다. 180을 넘던 식후 혈당이 점차 160, 150, 그리고 140대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눈으로 보였다. 손끝의 감각이 돌아오고 다리의 수심이 줄었다. 작은 숫자의 변화가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습관을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몸을 길들이는 생활의 리듬이라고 불렀다. 약처럼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매일 반복하며 몸이 다시 균형을 찾도록 돕는 과정이었다. 그는 이 방법을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었다. 처음엔 점심 한 끼만 해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혈당을 기록하세요. 수치가 내려가는 걸 눈으로 보면 포기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작은 루틴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꾸는 경험을 그는 이미 몸으로 증명한 셈이었다. 그리고 그는 매번 강조했다. 이건 약이 아니에요. 식품이에요. 생활이에요. 그 말에는 긴 세월 동안 병원 의자에 앉아 느꼈던 무력감의 반대편에서 터져나오는 자존감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의 손에는 이제 약 봉투 대신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치료가 아니라 스스로 몸을 되찾는 작은 의식이었다. 그렇게 단순한 습관 하나가 병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이제 이 루틴이 단지 개인의 사례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으로 다가가기 시작한다. 박정순 할머니의 사례가 주변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분만 특별한 경우 아닐까라는 의심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비슷한 변화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83세 김만호 어르신은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1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왔지만 식후 혈당은 언제나 200을 넘나들었다. 걷는 것도 힘들고 자주 어지럼증이 찾아왔다. 어느 날 딸의 권유로 무가당 두유와 삶은 달걀 루틴을 저녁 식사 전에 실천하기 시작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밤마다 서너 번씩 하던 화장실 횟수가 줄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자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것을 혈당기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달 뒤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은 짧고 명확했다. 이번엔 약을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그 순간 김 어르신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에 약을 줄일 줄은 몰랐지. 이게 사람 마음을 살리는 거야. 또 한 명의 주인공은 강원도 원주에 사는 79살의 윤경자 여사였다. 평생 농사일을 해온 그는 새벽부터 밭일을 하며 살았지만 당뇨 진단 이후 손끝이 시리고 힘이 빠져 농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식단을 극단적으로 줄이며 하루 2끼만 먹었지만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눕는 시간이 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도 가능할까 싶어 아침 식사 전에 두유와 달걀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늘 밥 한 공기도 다 비우지 못하던 그가 오늘은 기운이 나서 다 먹었어요 라고 말했다. 이후엔 오전 내내 텃밭에서 풀을 뽑고 작은 일들을 처리할 만큼 체력이 회복되었다. 그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워했다. 먹는 걸 줄여야 낫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대로 먹는 게 답이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충청남도 공주에서 마을버스를 몰던 76살의 최동식 어르신이다. 당뇨 진단 이후 그는 운전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지냈다. 식후 졸림이 심해 텔레비전 뉴스 한 편도 끝까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두유와 달걀 루틴을 실천하면서 단 열흘 만에 식후 혈당이 50까지 떨어졌다. 피로감이 줄고 잠이 깊어졌으며 다시 산책을 시작할 만큼 몸이 가벼워졌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두유랑 달걀만 바꿨는데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야. 이 세 사람은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비싼 건강식을 먹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1개, 그리고 매일 15분의 실천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오히려 강력했다. 병이 만들어낸 두려움을 복잡한 약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으로 다스린 것이다. 세 사람 모두 처음엔 의심했지만 공통된 변화는 분명했다. 혈당이 안정되고 몸의 무거움이 사라지며 삶의 활력이 돌아왔다. 박정순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자신이 만든 작은 습관이 다른 사람들의 몸에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다. 그는 말했다. 나는 그저 내 몸을 살리려 했을 뿐인데 그게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네요. 그 말은 단순하지만 묵직했다. 약도 병원도 복잡한 처방도 아닌 일상 속의 작은 선택이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치유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조용한 기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작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모든 방법에는 주의점이 있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따라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왜 혈당이 그대로일까?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졌어요. 이런 반응에는 공통된 실수가 있었다. 첫 번째는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었다. 시중의 대부분 두유에는 고소한 맛, 검은 콩맛 같은 이름 아래 각설탕 2-3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었다.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여도 공복에 그걸 마시면 혈당이 오히려 더 빠르게 치솟았다. 그래서 제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무가당 혹은 당류 0g 이하라는 표시를 확인해야 했다. 두 번째 실수는 식사 직전에 섭취하는 것이었다. 두유와 달걀은 식사와 섞이면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가 사라진다. 최소한 10분에서 15분의 간격이 필요하다.
너무 급하게 먹거나 밥과 함께 먹으면 인슐린 반응이 뒤섞여 혈당이 오히려 불안정해진다. 세 번째 실수는 이 방법만 믿고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는 것이었다. 혈당은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양과 속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무리 두유와 달걀을 먹어도 밥을 2공기씩 먹고 후식으로 케이크를 먹는다면 효과는 없다. 박정순 할머니 역시 이 습관을 시작하며 밥의 양을 약간 줄이고 꼭꼭 씹는 습관을 함께 들였다. 그 작은 동반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약을 임의로 끊지 않는 것이다. 할머니는 두유와 달걀 루틴을 실천하면서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며 약의 용량을 조금씩 조정했다. 당뇨는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는 병이 아니다. 전문가의 관리와 일상의 변화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가능하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오히려 위험하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말했다. 약은 줄일 수 있어도 혼자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에 닿는다. 박정순 할머니의 16년은 단순히 병과 싸운 세월이 아니라 몸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고 작은 습관이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더 이상 병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 혈당 수치가 아닌 하루의 컨디션이 그의 삶을 결정했다. 무가당 두유 1팩, 삶은 달걀 1개, 그리고 식사 전 15분의 여유. 이 3가지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리듬을 선물했다. 그는 이제 아침마다 두유를 꺼내며 미소 지었다. 냉장고 속에 그 작은 팩이 자신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평온이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습관 하나예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많은 이들에게 전염되었다. 누군가는 두유 1팩으로 하루를 바꾸었고 누군가는 달걀 하나로 다시 걸을 힘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남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다. 혈당은 숫자가 아니라 삶이다. 약이 몸을 지탱해줄 수는 있어도 삶을 지켜주는 것은 습관이다. 하루에 15분 작은 선택 하나가 병원도 포기한 몸을 되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의학의 시작이다.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그러나 그가 남긴 루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손에 들린 두유 1팩 속에서 여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하나, 꾸준한 실천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냉장고 속에 두유 1팩, 삶은 달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바꿔드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삶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이 언제나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